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다들 체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참 개장하기 전부터 벌써 이제 걱정이 많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좀 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그럼 왜 빠졌는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에 좀 주목을 좀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가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제가 어제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항상 연준에서 설명을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우려를 했던 건데,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그 블랙아웃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을 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 둔화에 주목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빠졌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이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만 명 내외의 환자가 나오고 있다. 예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은 1만 명 내외로 나왔습니다. 1만 명 내외로 나왔고, 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할 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으면 해결이 되고, 백신은 지금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영국과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코로나 추이를 비교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도 인도네시아도 하루에 3만 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하루 4, 50명 정도의 인구가 사망을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12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보면 현재 영국의 신규 확진자의 99%는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빠르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70% 정도가 델타 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이라서 사망자 수가 적거나, 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국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 것은 사실 영향이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이 인원들도 나중에는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막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다만 차익 실현 명분으로는 이용하기 딱 좋죠. 왜냐?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이래, 바이러스 때문이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유 그럼 빠져야지. 그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잖아. 바이러스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익 실현 명분으로 이용하기 딱 좋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봐도 요즘엔 누가 기침만 하면 마스크 올리고 허리 뒤로 세우고 최대한 앉은 자리에서도 최대한 거리를 벌리려고 하죠.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 내재되어 있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포를 이용한 차익 실현 명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 주택 경기, 주택 사업에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이 건자재, 뭐 나무도 들어가고요, 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여러 가지 건자재들과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건물 짓기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건물을 비싸게 지으면 안에 있는 집도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경기 민감주, 건설주나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주들, 이제 여기서 안 좋은 흐름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건설업에서 촉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 있으실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아시아 증시는 뭐 당연히 어제 유럽과 미국 증시 흐름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 나올 거고요. 안 좋을 거고, 이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기 민감주 빠질 거고요.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왔으니까 경제 재개 관련주들 또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어제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뭐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나와도 이 정도 안에서, 네, 뭐 민감주들은 2% 내외, 기술주들은 1% 내외에서 이제 낙폭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아이고 쌀 때 사야 돼, 쌀 때 사야 돼, 이렇게 또 섣불리 들어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 잡히면 사도 됩니다. 바닥 잡히면 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보수적 관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냥 빨리 최대 안 사지 말고 버텨라, 뭐 팔지 말고 버텨라, 이게 아니고요. 싸진다고 사는 것보다 바닥이 잡히고 사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뭐 너무 막 충격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실적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작용할 증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이게 빼고 있지 말고 화이팅 하시고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